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들매곡간입니다. 지나가다가 골짜기 물이 흐르길래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이런 골짜기 물이 흐르는 주변으로는 재미있는 식물들이 많을 거예요. 머위가 보이고요, 쑥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보입니다. 이 전부 다 쑥이거든요. 보니까 그 주변이 전원주택지를 하려고 이렇게 조성해 놨는데 안 되고 있어요. 분양이 잘 안 되나 봐요. 완전히 쑥대밭이 돼 있고요. 돌나물들, 물가에 있는 돌나물들은 상당히 싱싱하죠. 여기 냉이, 황새냉이도 있고요. 역광이라서 안 보이는데 엄청난 묵은 싹대 하나 보이죠. 큰 엉겅퀴입니다. 큰 엉겅퀴. 엉겅퀴 중에 큰 엉겅퀴라고 있는데 2년초예요. 다년초가 아니고, 보시면 이 엉겅퀴는 꽃이 아래쪽을 향하고 핍니다. 고개를 숙이고 꽃을 피기 때문에 멀리서 봐도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 이 큰 엉겅퀴입니다. 이런 게 씨앗이 떨어지면 주변에 어디 날려가서 살고 있는 게 보일 겁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쑥하고 개망초는 거름 안 줘도 어마어마하게 번식을 잘합니다. 물가에는 1년초, 이것도 고말이라고 하죠. 흰꽃이 필 때, 분홍꽃이 필 때, 여름날에 아주 꽃이 이쁘죠. 나물로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아직은 조금 더 커야 됩니다. 산마늘이 아니고요, 얘는 비비추입니다. 비비추라서 비벼 먹어야 제맛이라고 하는데 안 비벼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요거는 비비추는 일반적으로 막 비벼 가지고 묻혀서 나물 하는 것보다 장아찌 담그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장아찌 담그는 게 훨씬 좋고요. 여기 참나리, 새순도 올라오고, 요것도 비비추고요. 요거는 문형 쇠뜨기죠. 쇠뜨기가 요렇게 올라오는데, 요것도 나물 하시고 꽃차 하셔도 되는데 지금 보시면 깨끗하잖아요. 요게 조금 지나면 여기가 초록색으로 변합니다. 초록색으로 변하면은 드시면 안 됩니다. 초록색으로 변했을 때 드시면 폐진증이라는, 폐에 부담을 주는 그런 질병이 생깁니다. 여기 쇠뜨기들 영양경만 올라오고요. 이렇게 빨갛게 올라오는 요 식물 전국에 자생합니다. 낮은 곳 높은 곳을 가리지 않습니다. 요거는 노루오줌입니다. 얼핏 보면 능계승만을 닮았는데, 능계승만은 줄기에 이런 털이 없습니다. 줄기를 만져보시면, 이제 만져보지 않아도 털이 많잖아요. 털이 엄청나게 많은 거 보일 겁니다. 요거는 노루오줌. 지금은 빨갛잖아요. 처음 올라올 때 빨간데 조금 성장하면 요게 녹색으로 차츰차츰 변하고, 아예 올라올 때도 녹색으로 보이는 게 있습니다. 여기 참나리가 씨앗이 떨어져서 많고요. 주변에 누가 주말 농장을 했는지 들깨도 묵은 싹이 보입니다. 비비추들 많죠. 요런데 비비추는 한번 만나면 씨앗도 번식하지만 뿌리로 번져 나가기 때문에 완전히 굴락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괭이눈이라고 했습니다. 괭이눈. 괭이밥이 있고 괭이눈이 있는데, 괭이눈은 금괭이눈, 괭이눈, 털괭이눈, 선괭이눈, 애기괭이눈, 가지괭이눈, 어마어마하게 종류가 많습니다.
꽃은 뭐 별 볼 일 없는데 노란색에 이런 식으로 이제 헛꽃이 생겨가지고 곤충들을 유인하죠. 나물로 먹을 수가 있는데 그냥 야생화로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 맛이 없습니다. 비비추들 많이 있네요. 이 비비추 많은 곳에서 채취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비벼서 뭐 데쳐 가지고 하실 필요 없이 간단한 방법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많이 채취하시면 잘 씻어서 차곡차곡 용기에 담으세요. 담고 간장 육수를 만들어서 장아찌를 담으시는데, 장아찌 담으실 때 통마늘을 몇 개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장아찌가 숙성되고 나서 드시면 완전히 명이나물 장아찌 같은 그런 맛을 낼 거예요. 통마늘을 항상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굉장히 맛있는 밥도둑 됩니다. 데쳐서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자, 여기는 보면 쉽사리, 택란이라고 부르는 쉽사리입니다. 뿌리가 뭐 초석잠 대용으로 쓴다고 하는데, 이 쉽사리는 그런 초석잠에 효능이 없다고 합니다. 뿌리 줄기가 있긴 한데 그런 성분은 없고요. 이 부인과 질병에 뭐 어혈을 풀어주거나 하는 그런 이제 붓기를 빼주고 하는 부인과 질병에 많이 사용하던 약초고요. 이렇게 어릴 때는 줄기가 사각이에요. 이 꿀풀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쓴맛이 있기 때문에 채취해서 나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쓴맛이 강하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두선이도 올라오고요. 꼭두선이는 줄기가 사각입니다. 사각인데 강한 억센 그런 털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바늘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채취하실 때 손에 상처 안 나게 좀 잘 하시고요. 지상부만 사용하시고 뿌리에는 발암물질이 검출되어서 식약청에서 금지시킨 그런 식물이니까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따, 무슨 참나리가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자, 참나리도 나물로 드실 수 있는데 쓴맛을 즐기는 분 외에는 안 드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 쓴맛이 뭐 죽거나 하진 않은데 상상을 초월하는 쓴맛입니다. 차라리 뿌리를 드러내서, 뿌리가 엄청 굵거든요. 이 정도면 뿌리를 간장에 졸여서 나물 반찬 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미나리 아제비카 사위질빵입니다. 사위질빵, 의아리, 개보무리, 할미밀망, 이런 것들은 미나리 아제비카 식물인데요. 어린 순의 독성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채취하시면 드시되 한 하루나 이틀 정도 우리셔야 됩니다. 절대 그냥 바로 드시면 탈날 수 있습니다. 사이질빵 엄청나게 많고요. 요거 제가 소개하고 다른 유튜버들도 소개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찾아서 나물하고 계시죠. 쑥부쟁이를 닮았는데 덩굴로 뻗어나가고 줄기에 털이 많고 마주나게 하면서 입자루 부분이 자주색이 많이 묻어있는 요 식물 덩굴별꽃입니다. 꽃도 이쁘고 열매도 상당히 이뻐요. 단나물에 속하니까요. 보이는 족족 채취해서 나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에를, 뿌리를 뽑지 않아도 중간에를 채취하시면 중간에 끊으면 옆에서 또 여기 보세요. 새싹이 또 나와 갖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번식을 잘하는 식물 중에 하나가 덩굴별꽃입니다. 쉽사리 엄청나게 많네요. 여기가 습지라는 얘기죠. 쉽사리가 있다는 얘기는 그 식물들이 있는 것을 보면 아, 여기가 습지이구나, 아니면 뭐 어떤 장소구나, 이런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굉장히 연한데요. 채취해서
단독으로 사용하면 쓴맛이 강하니까 다른 나물하고 섞을 때 같이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이런데 빈 공터 같은 데는 찔레도 많잖아요. 찔레를 연한 것만 좀 잘 선별하셔서 이 찔레 장아찌 담아 놓으면 밥도둑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들, 성장기 어린이들한테 상당히 좋은 그 성장 촉진제가 많이 들어 있다고 하니까 한번 다들 찔레순 채취해서 장아찌 한번 담아 보시기 바랍니다. 꽃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성장한 잎은 7장씩 보이고요. 조금 처음에 나오는 것들은 5장씩 보여요. 5장이나 7장 홀수로 나오면서 이렇게 순이 올라오는 요 식물은 딱총나무입니다. 정식 이름이 딱총나무고 약으로 쓸 때는 접골목이라고 부릅니다. 건들면 냄새가 누린내가 나지만 이걸 채취해서 삶으면은 그 누린내 싹 없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드시면 변비 해소에도 좋은데 다 그렇지는 않고 일부 체질에서만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자, 한번 드셔보시되 뭐 변비 해소가 안 돼도 뭐 어떻습니까? 나물로서 상당히 좋습니다. 딱총나무가 접골목이에요. 그거 꼭 기억하시고, 제가 어저께 영상 올려놨는데 오늘 많은 분들이 이게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제 영상 안 보셨다는 거잖아요. 오늘 영상 또 올려드립니다. 딱총나무고 딱총나무가 접골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딱총나무가 꽃이 펴 있어요. 자, 꽃이 피고 이제 지면서 여기 아직 덜 폈네요. 덜 폈을 때는 이렇게 붉은 빛이 돌고 꽃이 피면 이렇게 노란빛이 돕니다. 잎을 잘 보세요. 요 딱총나무가 접골목이라는 약으로 사용합니다.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골짜기 주변에는 병꽃나무가 많이 보일 거예요. 이제 여기저기서 꽃 소식 들려올 건데 요 모습이 호리병을 닮았잖아요. 그래서 병꽃나무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요런 색이 폈다가 요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붉게 변합니다. 그리고 원래 붉은색이 피는 붉은 병꽃이 있는데 똑같이 다 나물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순이 연할 때 채취해서 나물로 맛보시면 좋겠고요. 마주나기죠. 꽃도 이렇게 마주나기면서 피고요. 고강나무도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고강나무는 꺾어서 냄새를 맡아보면 오이향이 납니다. 그게 약간 다른 거니까. 하지만 병꽃나무도 나물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얘는 미국 쑥부쟁이네요. 미국 쑥부쟁이도 보이고요. 요거는 양지꽃입니다. 양지꽃. 양지꽃은 잎과 잎 사이에 작은 잎이 안 보인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잎장 3장짜리 가운데 붉은 반점, 요거는 바디나물입니다. 바디나물이고요. 요거 어저께도 나왔는데 오늘 또 나오네요. 산층층이 꿀풀과 식물이고요. 특별한 맛은 없고 쓴맛이 좀 있습니다. 산층층이라는 꿀풀과의 나물입니다. 우와, 노루오줌이 장난이 아니네요. 저 위에도 노루오줌이 있고요. 저기 보이시죠? 여기도 노루오줌이 장난이 아니게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묵은 줄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자, 요런 거 많이 보셨죠? 이거는 저거예요. 보시면 캐려다가 못 캤어요. 이거 이 정도 되면 뿌리 장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못 캡니다. 이거 어떤 분이 캐다가 또 뭐 유튜브 영상 보시면 어딘지 또 아시겠네.
땅두릅으로 부르는 독칼이 정명이죠. 독칼.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싹대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7개. 와. 캐다가 못 캐고 그냥 가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장비 아니면 캘 수가 없어요. 그냥 놔두면 두고 여기서 씨앗도 받고 나물도 채취해서 먹고 그러면 되는데 왜 굳이 캘라고 했을까요? 이 뿌리가 약으로도 쓰거든요. 독칼이라는 약으로 쓰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겁니다. 한번 시도했으니까 이거 또 누가 또 시도하실 겁니다. 성공할 때까지. 하지만 장비가 없으면 이건 채취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와 하면서 노루오줌 이제 설명하려다가, 노루오줌은 밑에서 줄기가 일자로 쭉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위에서 이렇게 세 갈래로 갈라지는데, 밑에 쪽에 보시면 털 보이시죠? 눈개승마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는 안 생기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하지만 눈개승마는 털이 전혀 없고 노루오줌은 털이 많습니다. 연한 거는 나물로 먹을 수가 있는데 매운맛이 좀 납니다. 그거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루오줌 나물로 가능해요. 하지만 매운맛이 나고 털이 있고, 뭐 눈개승마랑 노루오줌이랑 어떤 게 맛있는지는 글쎄요, 입맛에 따라 다 다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습지대에 오면 이런 사쪽가 식물들 많이 있고요. 그 주변을 보면 노루오줌 습지대에 많이 보입니다. 노루오줌 많이 보이고요. 바디나물, 씨앗이 떨어져서 바디나물이 엄청나게 많이 있네요. 요거는 바디나물이고 얘는 세임양지꽃입니다. 똑같이 생겼죠. 근데 어딘가 좀 다를 거예요. 줄기에 털이 있어요. 세임양지꽃은. 바디나물은 없고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요? 자꾸 하시다 보면 돼요. 저도 가끔 가다가 막 횡설수설 하잖아요. 어저께 영상에서도 제가 꼼꼼히 체크했는데 모르고 지나간 거 우리 예리하신, 맨날 쿡쿡 찌르기만 하시는 우리 금이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어요. 자, 바디나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는 어린 잎들. 어린 잎은 이렇게 3장이에요. 3장이고 크게 성장한 잎도 3장인데 여러 장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잎자루가 하나예요. 다 붙어 있고 좀 갈라져서 그렇지 잎이 3장입니다. 여러 장으로 보이잖아요. 3장입니다. 그리고 이런데 자줏빛 반점 묻어 있는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엉성하잖아요. 잎이 갈라진 게 3개가 다 일정하지 않잖아요. 지리강알은 3개가 갈라진 게 일정하게 갈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유심히, 그냥 대충 보시면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유심히 보시고 영상 올려놓은 거 차이점을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그렇게 봐도 모릅니다. 자꾸 여러 번 실수하고 현장에서 찍은 거 자꾸 공유하면서 서로 배워야 금방금방 느는 거죠. 영상으로는 아무리 봐도 그게 그거 같고 잘 모릅니다. 여기 완전히 군락지네요. 그리고 배초향 묵은 싹이 있습니다. 여기 오시면 이제 이 향기 있는 배초향도 만나실 수가 있고요. 엉겅퀴입니다. 엉겅퀴. 엉겅퀴도 있고요. 큰 엉겅퀴하고 엉겅퀴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엉겅퀴는 다년초고 큰 엉겅퀴는 2년초입니다. 꽃이 피면 확실하게 큰 엉겅퀴인지 엉겅퀴인지 구별이 쉽습니다. 나물 하시면 좋아요. 곤드레 나물도 엉겅퀴 종류입니다. 산층층이들은 많이 보입니다. 여기 산층층이들 많이 보이고요. 오늘 습한
골짜기 주변, 이런 습지 주변에 오시면 고마니서부터 시작해서 바디나물 이런 거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당뇨 있으시다고 이거 바디나물 많이들 찾으시는데, 당뇨병은 운동 열심히 하시고 식습관 관리 잘 하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면 조절이 됩니다. 이미 당뇨가 발생을 한 후에는 이런 뭐 좋다는 약초들 아무리 드셔봐야 소용이 없어요. 드시면서 관리를 꾸준하게 잘 하셔야지, 이런 거 먹는다고 도움은 될지 모르지만 당뇨가 완치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거 믿고 운동 안 하시고 다른 거 안 드시고 관리 안 하시면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는 것 아시고, 모든 질병은 예방을 하셔야지, 일단 질병이 발생을 하고 난 다음에는 뭐 민간요법으로 치료를 하시다 보면 잘못하면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들로 산으로 꾸준히 다니시면서 운동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찾으러 다니시는 것은 잘 하시는 건데, 찾지도 않고 이걸 사서 드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건 갈키 덩굴입니다. 갈키 나물이 있고 갈키 덩굴이 있는데, 갈키 덩굴도 종류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돌려나기 6장 8장 이렇게 돌려나기 하는 것이 이 식물들의 특징입니다. 어릴 때는 다 나물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산으로는 안 가려고 했는데 산에 둥글레가, 여기 전부 다 둥글레죠. 둥글레는 올라오면서 이렇게 지그재그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올라오고요. 꽃은 이렇게 핍니다. 은방울꽃은 잎장 2장만 올라와요. 2장만 올라와서 요 잎 사이에서, 요 사이에서 꽃이 피거든요. 하지만 둥글레는 올라오면서 여러 장이 잎이 피니까 은방울꽃하고 구분하시면 좋겠고요. 여기는 보시면 아주 작은 식물이 올라왔는데요. 요거는 물레나물과의 고추나물입니다. 고추나물은 요 잎이 길쭉해지지가 않습니다. 길쭉해지지가 않고 성장해도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물론 영양 상태가 좋은 뭐 부엽토가 잘 발달된 곳에서는 커지기도 하는데, 그렇게 심하게 커지지 않고요. 이렇게 약간의 타원형만 있지 길게 타원형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게 다르고 꽃도 작고요. 물레나물하고 이 고추나물 다 나물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고추나물입니다. 산층층이 엄청나게 보이네요. 여기 자, 조금 전에는 고추나무를 보여드렸는데 요거는 물레나물입니다. 고추나물하고 비교해서 잎장이 배나 길죠. 크기는 비슷한데 잎이 훨씬 길어집니다. 훨씬 길어지고, 이런 자주색, 멀리서 봐도 자주색 이런 색이 많이 묻어 있는 것이 물레나물입니다. 굳이 구분하자면 그렇다는 것이 둘 다 나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서 한국으로 이민 온 미국수 꾸쟁이입니다. 아마 번식이 가장 많이 되는 그런 식물 중에 하나인데 나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마음 놓고 뜯어서 드시면 됩니다. 단 오염지대가 아닌 곳에서 뜯어서 맛보시기 바랍니다. 요것도 색깔이 초록색이 아니죠. 그리고 잎이 좀 길죠. 물레나물입니다. 자, 요게 고추나물 묵은 싹이거든요. 고추나무가 아니고 묵은 싹입니다. 밑에 보시면 고추나무가 있는데 자주색이 없고 초록색이고 잎이 길지 않고 약간의 타원형, 계란형으로 보이죠. 크지를 않습니다. 다 커야 한 30cm 정도 크는 게
요 고추나물의 특징입니다. 물레나물은 상당히 커요. 거의 1m까지도 크거든요. 그런 건 이제 잘 보시면, 여기 씨앗이 달려 있었으면 좋을 텐데 씨앗이 안 보이네요. 초록이 아니죠. 물레나물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긴 뚝깔 보여드렸죠. 요거는 일반 뚝깔입니다. 긴 뚝깔이 아니고 일반 뚝깔이고요. 이 설명을 어떻게 해드려야 되나. 요거는 자주 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주 보셔야 눈에 익습니다. 요것도 뚝깔인데 커지지가 않아요. 다 커져봐야 한 뼘 정도만 커지고요. 뚝깔은, 긴 뚝깔은 한 30cm 이상씩 커집니다. 입장 하나가. 그렇기 때문에 자꾸 보시면 되고요. 뚝깔하고 요거 모습하고 마타리하고 긴 뚝깔이 다 삼형제니까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처음 보시는 분은 옆에 있는 이 식물 개망초하고도 혼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꾸 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잎이, 요거는 지금 수푼형인데 요거는 지금 잎이 밑에 쪽에서 좀 밟아서 끊어졌네. 이렇게 결각이 좀 많이 생기잖아요. 요거는 결각이 좀 많이 생겼는데 결각 없이 그냥 동그랗게 생긴 그런 모습을 한 뚝깔도 있으니까요. 저랑 계속 소통하시면서 문자 주고 받으시는 분들은 궁금하시면 문자 주시면 됩니다. 문자 주실 때 제발 제가 누구라고 좀 소개 좀 해주시고, 이제 문자 주시고요.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운전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떨 때는 장거리 운전도 하고 하는데 문자 자기가 누구라고 밝히지도 않고 문자 보내놓고 안 받으니까 막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안 받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구인지 입력이 안 된 사람들은 문자 보내도, 제 전화 알아가지고 문자 보내도 제가 안 받습니다. 제가 구독자라고 계속 소통하시던 분들, 이름이 입력된 분들만 전화를 받으니까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숨어 있어서 누가 손을 못 댔네요. 땅두릅입니다. 땅두릅은 얘도 이제 땅두릅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독화리 정명이죠. 또 땅두릅도 따로 있다고 하는데 구분이 안 돼요. 일반인들은. 저도 구분 못하니까. 이렇게 털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털이 많이 올라와 있는 건 뭐 저거 있잖아요. 어수리도 털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제 잎의 모습이 두릅의 형태를 하기 때문에 땅두릅이라고 하는데, 요럴 때 연하잖아요. 요럴 때 채취해서 나물 하시면 좋은데 밑에까지 칼을 집어 넣으시면 얘 씨앗도 못 받고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속에 올라오는 요거만 놔두고 옆에 거 다 돌려내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밑에서 잘라 버리면 요거 다시는 못 먹습니다. 그거 아시고 채취하실 때도 요런 방법을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땅두릅이라고 부르는 독칼입니다. 조금 성장해서 보시면 덩굴로 이제 뻗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덩굴성으로 뻗어 나가죠. 오히려 좀 약간의 뿌리에 발암 물질이 들어있다는 이런 것보다 이 나물이 훨씬, 그렇다고 꼭두선이를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주의사항을 잘 지키면 얼마든지 맛있는 나물이 될 수가 있는데, 훨씬 더 맛있는 덩굴별꽃, 털이 숭숭 나 있고요. 줄기에 잎자루 밑에 쪽에 자주색이 묻어 있고요. 마주나기 하는 것 잘 보시면 맛있는 나물 누구든지 채취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덩굴별꽃을 끝으로 영상을 끝내야 되겠습니다. 배터리가 다 돼서 화면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매곡간입니다.